제99회 부천시의 임시회의는 지난 10월 13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평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의의 없다 하심으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결과 보고입니다. 부천시정 발전 공정위원회는 제25대 박준배 부시장에게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의거 시의회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2014년 10월 6일 부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기에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3조에 의거 보고합니다. 수여 근거는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3조 수여 결정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하고 수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와 판단하는 절차에 의해서 수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상황 시장 및 공개공원 출석 요구권을 선정합니다. 시정 직무가 안건 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9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천시의회 기본조례 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 대상은 안건 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공사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민보건소장, 문화기획단장, 환경도시사업단장, 푸른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삼구안전대사장, 홍보실장, 감사관, 원미소사, 어정, 세계부총장을 출석을 요구합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권을 최성훈 간사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 하심으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선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두 가지 내용인데요. 한 가지 부천시 청소업체 노동자 등의 저와 통화를 녹음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번에 녹음하지 못한 것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가량일까요) 1년짜리 미정규직들이 보통 얼마나 있어요? 지금 한 그건 없지. 아니 지금 현재 한 10%가 여러 명 들었고 한 10% 정도 돼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렇게 미정규직이 들어가는 게 다 있는가 봐요. 네, 월급이라고 하니까. 네? 월급이라고 하니까. 월급이 얼마인데요? 140만 원. 최저임금을 약간 넘겼겠네요. 네. 그게 수공원들 임금인 거죠, 부산인 거니? 여보세요? 네, 맞아요. 수공원들 맞아요. 그 수공원은 1년마다 정규직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1년 딸고 공항이 되니까. 그러면 수공원들이 모두 몇 명이죠? 우리가 조합만 하시고 130명, 통틀어서 비교하고까지 비정규직은 조합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한 160명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수공원이 160명 정도 된다? 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시가 예산을 내고 있는데 그 인건비를 그대로 지급돼도 오래 근무할 사람이 많겠네요. 그렇죠. 비정규직 지나면 정규직이면 한 9만 원 정도 돼요. 20만 원 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까지 한 15만 원 정도 올라가요. 그게 저기
부천시 청소업체를 책임지는 업체는 6개 정도가 됩니다. 도급액은 300억 원 수준입니다. 299억 원 정도 됩니다. 2014년 기준이고요. 도급액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게 인건비입니다. 300억 중에 133억이 직접 노무입니다. 이 직접 노무비는 결과적으로 쓰레기를 걷어올리는 수거원이나 운전원에만 지급되도록 시가 충북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 노무비가 노동자에게 모두 돌아갈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청소업체가 경영 과정에서 노동자를 쥐어짜서 직접 노무비 133억 원을 절감하면 누구의 주머니로 돌아갈까요? 사장 주머니나 회사 주머니입니다. 분명 부천시는 직접 노무비로 특정했지만 회사 혹은 사장의 배를 올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 체계는 청소 노동자를 포함한 부천 시민의 삶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부천시는 청소 노동자에게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고 질 낮은 고용을 유지하도록 방치 내지 혹은 묵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저임금에 시달리는 청소 노동자의 손길에서 시작되는 청소 행정의 만족도도 부천 시민의 삶의 만족도도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부천시는 총도급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회사의 이윤을 22억 원 정도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6개 회사에게 공이 22억 원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각각은 아닙니다. 계약을 하고 청소 대행을 진행하는 한 회사당 대략 10억 원부터 작게는 2억 원까지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윤에서 회사의 임금을 지급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이윤은 이윤대로 따로 보장해주고 간접노무비라는 이름으로 회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부천시는 회사의 이윤 10%가량도 대표이사 간부에게 임금도 적절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임금을 줄여서 회사나 대표이사에 배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방치하는 게 옳은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생활임금 조례 적용 등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천시가 최소한의 직접 노무비 집행 비율 등을 노동자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직접 조사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비를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고 청소업체에 대한 청소 담당구역 축소, 이윤 비율 축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는 현 청소 도급 방식이 청소업체를 배를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계약 방식 등 대안을 검토할 생각을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부천에는 큰 백화점이 2개 있습니다. 제가 방향이 맞다면 이 오른쪽에는 롯데백화점, 왼쪽에는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이 두 백화점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부천시, 결국은 부천시 다른 데를 펴는데요. 부천시 현대백화점이 전국 최고의 매출을 기록한다는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3년 전 2,800억 원가라고 기록합니다. 부천 원도시 중동 신도시 안에 상업지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현대백화점과 로단코 플라자 사이에 있는 도로에 그러니까 시유입니다. 인도로 집중된 도시계획상 도로입니다. 근데 지하상가 조명화를 내줬는데 1m 제곱당 한 달 평균 4만 원 전용료를 받습니다. 한 평에 13만 원 수준입니다. 이 사연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떤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64번 일대 현대백화점과 유플렉스, 옛날에 로단코 플라자입니다. 이 땅은 부천시가 2004년 8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7년 4개월 동안 부천시 소유의 인도 185평 612.25m 제곱을 의 점용을 허가해줬습니다. 당시 도로 점용료는 얼마일까요? 1년에 2,810만 6,400원입니다. 이 액수를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234만 원입니다. 다시 이를 평당 단가로 나누면 1,730원입니다. 한 평은 한 달에 12만 7천 원의 점유를 내고 수정합니다. 한 평에 12만 원. 다시 미터급으로 한 사람에 3만 9천 원. 물론 그 다음에 점용료가 다시 오릅니다. 이 점용료 추정은 원미구 도시정비과 5,118호 문서를 기반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다시 오릅니다. 그래서 2014년에 한 해 전용료로 6,142만 900원을 냈습니다.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평균 512만 원이고요. 평강가가 외상하면 27,700원. 약간 올랐지만 세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 도로조명허가 제작사를 받아서 다른 회사에 임대한다는 점. 이렇게 이게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싼 값에 혹시 이런 땅 있으면 저에게도 좀 주시면 제가 평가를 잘해서 돈을 남겨볼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천시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엄격한 법 적용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는지 수년 동안 방치된 10여 년 넘게 방치된 부천시에서 사는 지상 인도로 두더라도 지하는 상가로 개발한 현대백화점의 매각을 하든지 부천시 소유지를 다른 기업에 임대하거나 전대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조명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유기라는 피해가 있었다면 이를 철저히 가려해 책임을 묻어주시길 책임을 물을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또 다른 백화점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LG 백화점이라고 불렀던 지금은 롯데 백화점입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이용하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이 땅이 부천시 소유라는 걸 아는 분 몇 분 알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의 전신인 LG백화점과 부천시 사이에는 1995년 4월 29일 준공 택지가 발리고 미공항 대파로 지하주차장 신설공사 협약서가 체결됩니다. 이를 근거로 LG백화점, 현재 롯데백화점은 부천시 소유의 부지에 1996년 12월 20일부터 지하 4층 규모의 22,843m이고 그러니까 6,910평입니다. 이렇게 넓은 4층 규모의 지하 4층 규모의 상가와 부대시설을 무상 사용하도록 계약됩니다. 만료일은 20년이 지나는 2016년 12월 19일입니다. 내년 내후년 12월 19일입니다. 당시 협약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층에서 4층까지 근생시설을 포함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대신 20년 동안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나서 부천시에 20년이 지나면 기부채를 합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선 사용권은 다시 백화점 측에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 허가권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96년 12월 20일 발표된 부천시장 명의의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제8조 사용자 혹은 백화점의 행위를 제한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적어놨냐면 같은 조 상황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관리의 처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현재 제시된 사진과 같이 지하 1층에는 한쪽에는 푸드스트리트라는 이름으로 한쪽에는 뉴욕 스타일 레스토랑 원웨이가 있고요. 한쪽에는 수조초밥집 바이킹스라는 대형 음식점 2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은행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올까요? 고위원의 생각은 롯데백화점이 부천시의 재산을 허가조건을 어기고 불법 전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전대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전대라고 봅니다. 다른 문서에는 협약서 14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없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주차장 이용자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시가 무상 사용을 합의해준 상황이라면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 합의된 것이 맞지 않습니다. 부천시와 롯데백화점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공영 주차장처럼 홍보하고 사용하는 것이 시민에게 개방 홍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허가조건 구조에는 허가 취소의 조건들도 적혀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데에는 재산의 전부 일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협약서를 아주 잘 썼습니다. 뒤에 보면 또 있습니다. 사용허가 취소 시에 손해배상 이 항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허가 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해 사용인 롯데백화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소유 부지에 허가 조건을 어기고 시민의 입점과 대형 음식점 영업 등 현재 롯데백화점 불법 전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천시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허가조건을 위반한 전대가 사실이라면 협약서를 근거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의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이런 특혜를 15년이 넘게 방치한 공무원의 책임을 추궁할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부천시와 롯데가 작성한 협약서입니다. 이 협약서를 근간으로 한 잘 집행된다면 부천시의 재산을 아주 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가 추진하는 신곡천 보건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곡천 보건사업은 2011년도에 다강성 용역을 시작하여 현재 4년째 흘러오고 있으며 실시 설계만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 자체에 논란이 적지 않다는 반증이 됐습니다. 실제로 많은 문제도 드러나 있습니다. 하천 보건 사업에 담긴 친수 공간 확보의 필요성에는 본회의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것을 신곡천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사업을 억지로 끌고 가기보다는 깨끗이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친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곡천 보건 사업의 문제점은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통대책이 없다. 둘째,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다. 셋째, 효용이 적다. 넷째, 주변 상가 대책이 전혀 없다.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교통대책 부분입니다. 현재 넉넉하게 쓰고 있는 도로를 편도 2차로로 축소한다면 부흥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버스 전차나 불도 주전차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 개차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인근에 소방서가 있고 종합병원이 2개나 있습니다. 시급한 생명을 다루는 기관들입니다. 소방차나 구급차의 출동에 지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도로는 시내에서 역곡으로 가거나 소사역을 거쳐 외곽으로 나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도로입니다. 부천역 앞을 돌아가려고 해도 9일로는 상습 전철구역입니다. 소명 지하차도는 지금도 재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인국도 역시 잘 아시다시피 상습 전철구역입니다. 우회도로가 없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차 공간이 줄어드니 이면도로는 주차된 주민들 차량과 우회 차량들이 뒤엉켜서 대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가 2011년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왕복 우회, 동서간 모두 시속 18km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체 주차장을 만든다지만 상가에는 별로 효용이 없고 주민들은 유료 주차장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과도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애초에 우리시는 사업비를 350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도비가 합쳐서 80%가 지원되는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다른 부대 사업비는 일체 들어가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대체 주차장 마련 등의 부대 사업으로 200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상되는 총 사업비가 무려 585억 원에 달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더 늘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경기도가 도비 지원을 못하겠다고 손들었습니다. 애초 70억 원이라던 시비 부담금이 도비 대체와 부대 사업비를 합치면 338억에 이릅니다. 예산의 심각한 변동이 생겼는데도 시의회에 특별한 보고나 협의도 없고 도비 지원이 없으면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계속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 중단은 부천에만 생긴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경기도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백석천의 경우 처음에는 국비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됐다고 하는데 지난해부터는 경기도 지원
2011년에 착공해서 2013년에 준공을 하겠다는 공사가 2014년 9월 현재 63%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원 후의 모습으로 청계천을 상상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수도 서울에 있는 중심 상업지구라서 항상 유동인구가 많은 청계천과는 양상이 너무나 다릅니다. 신곡천은 원래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입니다. 그나마 상가 덕분에 생긴 유동인구들입니다. 복원이 돼도 일부러 구경 올 사람도 없고 상가는 황폐화된다는 것입니다. 공원 기능으로도 부적절합니다. 환경부는 애초부터 공원으로 쓸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파고라, 운동시설, 의자 일체 놓지 못하게 하고 징검다리도 한 군데만 놔라 이렇게 설계 검토를 해왔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산책로뿐인데 공법을 바꾸면서 사면을 주고 물길을 넓게 하다 보니 산책로도 두 사람이 겨우 마주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도로에서 날아오는 매연과 분진 때문에 제대로 산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청계천은 하천 바로 옆에 인도가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강을 조망할 수도 있습니다. 매연과 분진으로부터 비교적 경비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신곡천의 모습은 이렇게 차도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우리 시가 만든 조감도는 마치 도로와 강이 평면처럼 그려져 있습니다만 또 과장되는 것입니다. 강은 2차선 차도 건너 4m 아래에 있습니다. 인도와 직접 접해 있지 않아서 접근도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차도 건너 강구경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복개천 사거리에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교량을 만들어야 하는데 무려 58m 폭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실시 설계에는 그 다리 밑을 그늘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다리 아래 공간의 높이가 3-4m에 불과하고 폭이 58m나 되는 그늘 공간입니다. 자동차의 진동과 소음이 그대로 울릴 공간입니다. 이 다리 때문에 애써 복원한 공간이 다시 둘로 나눠지거나 노점상이나 노숙자 등이 몰리는 그런 걱정 공간이 될까 걱정입니다. 당초 계산보다도 250억이 넘는 시 예산이 더 들어가게 생겼는데도 종합적인 재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명분에 집착한 무리한 사업 진행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원점에서 대안을 찾거나 포기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그래도 강행하시겠다면 공사 발주 전에 현장을 왕복 2차로만 남기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공개 검증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희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 질문은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기회를 드리도록 합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일간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해보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 식으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1차 본회의 간회를 선포합니다.